성추행이 허위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허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치세요.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로코다일입니다. 허하 이조 변호사입니다. 네, 노블로 이번 화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진중권 씨에 대한 소송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9일 언론에 따르면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으로부터 이제 진중권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진중권 씨가 이제 박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 포스팅을 해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이제 진중권 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작년 7월 10일에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비서로 일하던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알리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제 고소장을 이제 7월 8일날 접수를 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성추행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건이 시작된 후 5개월 후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이제 진중권 교수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계속 SNS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유족 측 고소에도 이제 진중권 씨는 특기를 살려가지고 아주 거칠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 박원순 유족 측에 뭐 내가 쫄 거라고 생각했냐, 사람을 잘못 골랐다 이런 식으로 공수도 했고요. 페이스북에서 고소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뭐 최고 강도로 해달라, 고소했으니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최고 강도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유족 측 변호사가 정철승 변호사라고 그 사람이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힐 때 이제 진중권 씨 고소장을 쓸수록 강도가 너무 세진다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최고 강도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 뭐 사자 명예훼손이 2중 3중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오늘 접수한다 이러면서 접수를 했다는 소식을 밝혔고, 이 해당 사건이 공소권이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성추행이 허위다, 허위 사실 적시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런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이제 진중권 씨의 행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볼 때 지금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박원순 씨가 죽어가지고 수사가 종결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법정에서 이제 가려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으로 진중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그걸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지 가능한가요 이게? 예. 이제 명예훼손죄에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아, 그 달라요? 그게? 다 다릅니다. 아. 이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라고 하면은 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를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 죽은 사람한테는 허위 사실만. 왜냐면 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것까지 처벌을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지고도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사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을 얘기한 것까지 네.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는 취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적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중권 씨가 사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허위여야 돼요. 허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허위인지 아닌지는 사실 검찰이나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아직 허위인지 사실인지 모르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이게 박원순 유족 측에서 고소를 한 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법원 가서 요거를 유죄 인정을 하려면 지금 와서 다시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치. 이거를 안 했으면 자기들은 우리 시장님은 그랬을 분이 아니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막 믿는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법원 가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뭐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거기서 쟁점이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밝혀지면 이제는 그 박원순 지지자층 남아있는 분들한테 네. 과연 좋은 것일까? 근데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진실이라고 믿겠죠.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사실상 네. 밝혀져도 상관이 없다 약간. 이서 이 명예훼손에서 비슷한 얘기인데 사자 명예훼손 말고 일반적인 명예훼손 가서도 이게 이것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크로코다일 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네. 그래서 크로코다일 씨가 저를 고소를 한 거야. 저 새끼
새끼가 허위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 고소를 했어. 그럼 법정 공방이 막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그러면 크로코다일 씨 입장에서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원에서 이 사실 적시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허위 적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유죄다. 아무튼 그런 허울뿐인 영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자 명예훼손 이 박원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그쵸. 이제 상처뿐인 전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 하는 거죠? 그냥 진중권 씨를 경찰서 왔다 갔다 하려고. 입 다물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중권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보통 이제 나랑 좀 비슷한 과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고소를 당하면은 더 네. 시끄러집니다. 네. 이게 저도 2편에서 끝나는 거를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12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정철승 변호사가 언론에 해당 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허위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좀 그렇지 안 하셨을 거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 예를 네. 들어서 사람을 빡 죽인 다음에 자살을 탁 했단 말이야. 네. 그렇다고 공소권 없잖아. 내가 죽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박원순 전 네. 시장이 그렇죠. 성추행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네. 이거는 너무 좀 상식에 좀 어긋난 공소권이 없으니까 성추행은 허위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공소권 없다고 나오면은 더 이상 이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아, 예, 그렇죠. 이제 공소권 없음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에요.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면 검찰이 재판 청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소유예, 그리고 혐의 없음, 뭐 죄가 안 됨, 당연히 죄가 안 되면 기소를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소권 없음, 각하가 있는데 이 공소권 없음이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공소권 없음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있어서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지고 검찰이 공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로서. 그리고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법인이 없는 거야. 그리고 피의자가 사망해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처벌할 대상이 없으니까. 처벌할 대상이 없다고 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좀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재판이라는 게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를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요런 뭐라 할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뭐전 국민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던 큰 사건이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재판을 치르는 과정이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지불하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나 정의 구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효용이 더 사회적인 크죠. 효용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이제 뭐 허위 적시이냐 명의훼손이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라니까. 네, 뭐 비슷한 사건들이 특히나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되는 사건들이 좀 논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이 마티즈에서 자살한 사건, 그리고 박원순 시장, 유병헌 씨, 그리고 LH 직원이 자살한 사건, 네. 뭐 이런 사건들이 결국에는 피의자 사망으로서 어떤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졌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의혹이 많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좀 오히려 더 치르고 있는 그런 그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진중권 씨가 이제 처벌을 만약에 당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질까요? 저는 사실 뭐 벌금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는 생각해요. 이 사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벌금 뭐 100만 원 정도에서 뭐 20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좀 있고 뭐 박원순 전 시장 같은 유족 측 같은 경우에도 뭐 받을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온다 그러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4개월에서 1년 정도, 거기에서 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든지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까지도 살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좀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으면 얼마 안 되게 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징역 나올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 정도 아닐까. 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지만 네. 궁금한 거 없죠? 네. 궁금한 네? 됐어요. 네. 해보세요. 뭔데?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 사건이 다른 재판에서 이미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혀진 걸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네. 박원순한테만 성추행 당한 게 아니고 예, 강간 사건 있었죠. 예. 법원에서 박원순이 성추행을 한 걸로 나온 걸로 알아요. 저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이게 유죄 인정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지겠네요. 다른 재판에서 있었던 어떤 증거 조사 결과는 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권 씨가 본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거 봐라라고 하면은 이제 일거에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오늘 결론은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가지고 그게 허위 사실만 된다는 게 오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를 네. 유족들이 섣불리 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었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크바! 호박!